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홍역 환자가 어제까지 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환자가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유미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는 주말에 가볼 만한 여행지 추천을 해드리고요.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시간에는 인천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2006년에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퇴치 선언을 했던 홍역이 요즘에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 경기도 안산, 부천에서 홍역 환자 4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35명이 확인된 건데요. 예방접종과 대처법 등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미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까지 홍역 환자가 35명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세한 상황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어제 오전 기준으로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서 17명, 경기 12명, 그 외 태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여행 후 돌아와 홍역으로 확진된 산발 사례가 6건 있었습니다. 예. 다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로 17분이 모두 퇴원하신 상태입니다. 예. 홍역은 어떤 초기 증세가 있습니까? 네, 홍역은 발열하고 발진과 같은 많은 감염병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증상들이 같이 있습니다. 예. 또는 결막염 같은 즉 기침이나 결막염 증상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발열 발진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조금 간과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예, 감기 초기 증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홍역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2006년에 퇴치 선언이 됐는데 요즘까지도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는 뭐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6년에 퇴치 선언을 하고 2014년에는 세계보건기구의 퇴치 인증국가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이것은 국내에 3년 동안 토착화된 바이러스로 인해 홍역이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예방접종률 95% 이상 될 때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즘처럼 해외여행이 굉장히 자유롭고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해외 유입하는 사례가 있고요. 어제 발표된 대로 이번에 서울이나 부천에서 걸리신 분들도 해외 여행력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홍역 퇴치 국가인 일본에서도 퇴치 인증국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0건 넘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이 발생했습니다. 예, 해외 여행자가 많아지면서 해외에서 홍역을 옮겨오는 경우가 있는데 잠시 뒤에 관련 이야기도 또 여쭤보죠. 예방접종 문의도 확실히 많이 늘었을 텐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접종자 수도 늘었습니까? 우선은 유행이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그다음에 경북 경산, 경기도 안산에 있어서 저희가 접종 원래 일정보다 조금 빠른 가속 접종을 권고한 6에서 11개월 사이가 늘었고요. 예. 다른 지역은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지역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홍역 백신 수요가 그렇다면은 방금 설명하신 대로라면은 갑자기 급증해서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력이 없을 때 접종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접종이 늘 것을 대비해서 지금 접종 물량이나 수량 등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예방접종은 어디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예, 우선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고요. 예.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소아과, 내과 등 민간의 의료기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게다가 12세 이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모두 전액 국가 지원으로 홍역 예방 접종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국제공항에서 뭐 보건 인력들이 출장을 나가서 거기서 예방 접종을 해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나요? 예, 우선은 접종은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예. 아직까지는 이게 전국적 유행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맞으실 수 있고요. 예. 현재까지 공항을 통한 접종은 하지 않습니다. 이유로는 저희가 원래 이제 아마 앵커님께서 물어보신 이유로는 해외여행 갔을 때 위험이 많으니 공항에서 맞으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접종을 하고 나서 항체가 생기는데 최소 2, 3주가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가기 전에 맞는 것이 중요해서요. 예, 미리미리 좀 위험 지역에 가실 분들은 한 2, 3주 전에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게 좋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 세대 가운데 20대와 30대, 다른 세대보다 굉장히 건강한 세대가 홍역에 취약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이 홍역에 걸린 지금 분들을 보니 20, 30대가 절반 가까이 있어서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홍역에 걸린 아이들의 보호자가 20, 30대였기 때문에 같이 생활을 하고 병원도 가다 보니 보호자가 홍역에 옮은 경우가 한 6건이 있었고요. 예. 또 병원에서 이런 홍역 환자를 많이 맡게 되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의료인들, 응급실 종사자분들이 또 이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통 이 홍역 예방 접종을 최초에 몇 세 때 맞을 수가 있습니까? 네, 저희 표준 예방 접종 일정에 따라서 만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만 4세에서 6세에 2차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 2번 맞게 되면 평생 면역을 획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총 2회 공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예방접종을 한 번만 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접종을 하러 다시 가는 게 좋을까요? 예, 2회 접종이 권고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력이 확실하지 않거나 한 번만 맞으신 게 확실하시다면 한 번 더 맞는 것이 본인의 건강과 또 홍역이 걸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맞으시는 것이 권고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 아이에게서 홍역을 옮는 20대와 30대 부모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간호사라든지 의료계 종사자들도 20, 30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진료해야 하는 의료계 인원들이 홍역 확산과 관련해서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이 부분도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요. 어떤가요? 예, 이번에 홍역 발생을 보더라도 간호사분들이나 의료진들의 감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병협이나 의협 그리고 여러 의료진 여러분들께 의료기관의 종사자분들은 꼭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니라 이 의료기관에 전체 계시는 종사자분들은 언제라도 홍역 환자에 노출될 수 있으니 면역도 검사를 한 후에 꼭 접종을 하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많은 병원들이 한 1, 2년 전부터 입직 시에 이런 MMR 접종력을 확인하거나 접종을 1회 이상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감기 같은 경우는요. 매번 그 예방접종할 때 그 주사 물질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네네. 뭐 어떤 형에 따라서 그 예방접종 물질도 다른데 홍역은 어떤가요? 한 가지인가요? 네, 홍역 바이러스는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종류는 한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예방이 쉬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만 저희가 말씀을 드린 유전형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각각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지문 같은 것,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하느냐이고요. 바이러스의 종류는 하나라서 접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효과로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홍역 초기 증세가 뭐 기침, 콧물, 결막염, 발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감기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기 증세 같지만은 다녀온 지역이 뭐 베트남이라든지 대만 이런 쪽이라면은 의심을 해보셔야 될 텐데 경기도 부천에서도 베트남 여행자 1명이 추가 감염이 됐고요. 최근에 서울 동작구와 노원구에서도 각각 베트남과 대만 다녀온 분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녀온 후에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접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전문가들께서는 뭔가 이런 홍역 바이러스의 노출로 예방을 위해서는 3일 내에 접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갔다 온 지 일주일이 됐는데, 열흘이 됐는데 뭔가 증상이 이상하다 했을 때 접종은 우선 효과가 없고요. 꼭 가시기 전에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권고사항은 4주 전에 맞으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한 달 전쯤에 출장 전 혹은 해외여행 전에 미리 예방접종을 맞으셔야겠습니다. 뭐 출장하거나 혹은 그 피치 못할 사정으로 홍역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나라에 가야 한다면은 미리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뭐 백신 뭐 가격이라든지 혹은 뭐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특수한 경우도 종종 있나요? 그 예방접종 금기자는 있습니다. 홍역 예. 예방접종에 대해서요. 우선은 6개월이 되지 않은 아이들, 또 임산부, 그다음에 면역이 현저히 떨어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 홍역 예방접종인 MMR 접종을 하실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진들이 보통 예방접종 전에 예진 검사, 예진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런 체크를 통해서 걸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그러니까 6개월 이전의 아이들과 임산부가 접종하지 말라는 것은 이 백신이 생백신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렇게 홍역 환자가 지역별로 조금씩 늘면서 좀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특히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예방은 역시나 혹시 모를 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같이 조심을 해야 할 텐데요.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예, 오늘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정기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 우리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모두 지원되는 홍역 예방접종을 맞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홍역은 공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지역 또는 이런 유행 지역에 가신다면 마스크 착용하시고, 모든 감염병에 있어서의 제일 원칙인 손 씻기라든지 개인 위생에 신경 써 주시면 이런 감염병 막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몇 년 전인가요? 미국에서 한때 홍역 백신이 뭐 자폐증을 유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나중에 전문가들 분석도 있었습니다만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들 많이 평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보시나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해당 논문은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이후에 밝혀져 논문 철회가 되었고요. 예. 홍역 백신과 홍역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홍역은 안전한 백신이고 아이들에 있어서 꼭 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해외 여행자들이 늘면서 거기 지역에 잠시 다녀온 분들이 이제 감염돼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걱정거리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또 이런 인터넷에서 뭐 괴담 아닌 괴담이 있는데요. 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하면서 홍역 바이러스를 가지고 온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이번에 12월부터 발생했던 건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예. 우선 최초의 감염 경로를 계속 역학조사 중이긴 하지만 모두 내국인에게서 발생을 했고요. 이러한 감염 경로들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저희가 뭐 유전형이 필리핀이다, 대만이다, 베트남이다 하는 것들은 이러한 바이러스 유전형이 그 나라에 많다는 뜻이지 그것이 외국인이 옮겨왔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이거나 이러한 소문을 믿고 뭐 그분들을 배척하거나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이런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나 상황을 계속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서 뭐 베트남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가실 거고요. 또 대만에도 여행 뭐 많은 분들이 가고 계시는데요. 되도록이면은 여행을 취소하는 게 낫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가요? 예, 취소는 아니고요. 예. 예, 우선 접종력을 잘 확인하시고 적기 접종을 하시고 가시는 것을 원하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나 개인 위생
개인 인생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요. 예. 생각보다 우리나라 국민 면역도는 높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저희가 83년부터 MMR 접종을 시작했고요. 백신 접종력이 꽤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보다는 조금 더 위생에 신경을 쓰고 예방을 해주신다면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앞서도 과장님이 항체 형성되는데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한 4주 전에는 그 출국하기 전에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다들 또 참고하셔야겠고요. 이제 홍역은 감염병이기 때문에요. 홍역이 의심되고 혹시 본인이 다녀온 나라가 홍역 의심 국가라면은 귀국했을 때 대중교통을 탄다든지 공공장소에 함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홍역에 걸렸을 것 같다고 의심이 들면은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되고요. 방문하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역은 공기맥의 전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파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병관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 선별 진료소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시거나 빠른 답변을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전화 1339로 전화하시면 이 홍역에 대한 증상 안내나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의료기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 네 자리 숫자 꼭 기억하셨다가 혹시나 의심이 든다면 전화를 하시면 좋겠고요. 예전에 메르스 사건 사태 당시에는 자신이 의심 증세가 들면은 함부로 대중교통을 타서 병원으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홍역은 스스로 병원을 찾아도 되는 건가요? 스스로 가셔도는 되지만 예. 저희가 대중교통보다는 자가 운전을 권하는 편입니다. 예, 아무래도 공기중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오늘 홍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러 가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의 김효미 예방접종관리과장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20 다산 콜센터로 접수된 택시 승차 거부 민원이 307건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4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도 326건으로 지난해보다 26%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 거부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해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12월 초 승차 거부가 잦은 택시법인 22개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 지난해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 5만 2천 건을 신고해서 4만 6천 건이 삭제 또는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시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해서 성매매 알선 혹은 구매 포털 사이트 10곳의 운영자와 관리자를 비롯해서 해당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 업소 101곳 등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으로 웹사이트와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에 있는 음란물과 성매매 알선 또는 광고 등 불법 정보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공구상가와 을지면옥 등 오래된 가게 철거 논란을 빚은 을지로 일대 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이 일대 도심 전통산업과 오래된 가게, 노포 보존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나지 않은 구역은 종합대책 마련 전까지 사업이 보류됩니다. 이 지역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곳은 전체 133개 구역 가운데 11곳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또 세운 3구역 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과 양미옥 등은 중구청과 협력해서 강제로 철거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공구상가가 밀집된 수표도시 환경정비구역은 연말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소유주와 상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와 협의해서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오프라인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서점을 선정합니다. 선정 대상은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과 온라인 서점, 서적 총판 업체를 제외한 오프라인 서점으로 경기도는 신청을 받아서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지역 서점으로 선정되면 시군 공공도서관이 도서를 살 때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홍보와 경영 컨설팅, 시설 개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사랑의 온도탑이 2년 연속 수은주 100도씨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설치해서 종료를 일주일가량 앞둔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75도씨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금한 금액이 236억 원으로 목표액 316억 원에 미달한 상태인데 이는 모금 목표 달성에 실패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은주 79도씨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설을 맞아서 고향에 다녀오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심야 연장 운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설 명절 당일인 2월 5일과 다음 날인 6일까지 인천 1, 2호선에 심야 임시 열차를 투입해서 종착역 기준으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모두 12회 연장 운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레드본이 부르는 Come and Get Your Love 듣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주말에 가볼 만한 여행지 추천해드리고요.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시간에는 인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1분 20초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Ignition, liftoff.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유정 뉴스빔 여행 전문 기자와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예, 올해도 이제 또 연초부터 해외 출장 다니느라 바쁘시군요. 네. 예, 오늘은 어디 가 계세요? 오늘은 홍콩입니다. 아유, 그나마 지난번 출장보다는 가까운 곳이네요. 네. 예. 자, 오늘은 이제 겨울에 중턱에 와 있는 만큼 겨울의 매력을 알 수 있는 여행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아요. 겨울은 춥지만 또 겨울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네. 또 하얀 눈이 펄펄 내리는 것도 그렇고 또 스키나 스노우보드 등 겨울 스포츠를 또 좋아하는 분들은 또 겨울만 기다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겨울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 강원도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겨울에는 강원도는 정말 다른 세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춥고요. 겨울 스포츠 즐기기에 뭐 제격이죠. 강원도의 겨울은 굉장히 매서운데 즐길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시작한 태백산 눈축제가 가장 즐길 만한 거리일 것 같아요. 네. 또 태백산 산행과 더불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태백산 산행이 또 눈꽃을 볼 수 있어가지고 인기가 많은데 사실 최근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눈꽃을 보기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예. 저도 이제 17일에 산행을 했었었는데요. 날씨는 매서운데 추위는 매서운데 눈이
많지 않아가지고 아하. 좀 예쁜 모습을 보지 못해서 좀 서운했거든요. 예. 근데 그 서운함을 눈축제로 푸실 수 있는데요. 2월 3일까지 열리니까 이번 주말에는 꼭 떠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태백산 눈축제는 거대한 이글루 안에서 카페가 운영되기도 하는데요. 그 카페 안에 있는 테이블이랑 의자가 다 얼음으로만 만들어졌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또 신기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정교한 눈 조각이 뭐 용이라든지 뭐 태백산의 모습, 강원도의 모습을 담고 있어가지고 특히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해서요. 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게 제격입니다. 아이들 그리고 데리고 또 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외에도 이번 주 일요일에는 눈꽃 등반 대회가 또 열리니까 등산을 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이번 주말에 떠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2월 3일까지 열리는 태백산 눈축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좀 어디 갈까 고민 많이들 하실 텐데, 네. 저도 지금 사진을 찾아보니까 아이들 진짜 안 좋아할 수가 없겠어요. 네, 맞아요. 예. 아이들을 위한 그 얼음썰매라든지 눈썰매라든지 또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어린이들이 또 너무 좋아해요. 맞습니다. 저는 그 뒷동산에 눈만 쌓여도 그 눈썰매를 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뭐 네. 이굴루, 뭐 얼음 조각, 눈 조각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태백산 눈 축제는 이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고요.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또 있어요. 네네. 또 물론 연인들이 즐길 수 있는 거기도 한데요. 제가 또 케이블카 소개 전문기자 아닙니까? 걷기 싫어해서, 예. 그래서 눈꽃은 보고 싶은데 산행이 자신 없는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바랑산 케이블카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랑산 케이블카는 바랑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한 18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아이들을 동반했을 때는 등산이 좀 어렵잖아요. 네. 눈꽃은 보고 싶고 그랬을 때는 이제 케이블카가 제격이고요. 또 여기가 드라마 배경지로 많이 이제 노출된 곳이라 가지고 인기가 참 많습니다. 예. 또 연인에게는 좋은 점이 뭐냐면 케이블카 안에 블루투스를 이용해 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거든요. 예. 좋은 음악을 틀고 연인이 또 18분 동안 올라가는 것도 정말 로맨틱한 분위기를 또 자아내거든요. 예. 또 어린이들이 또 올라갔을 때도 좋아하는 점이 있는데요. 정상에 산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동이나 떡볶이를 판매하기 때문에 또 추위에 떨다가 또 그걸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좋겠네요. 예, 지금 그 드라마에도 나왔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케이블카 보니까 뭐 도깨비 그리고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겨울연가 네. 의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 그 스피커 굉장히 아직까지도 겨울연가의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스피커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강원도까지 가서 그렇다고 뭐 떡볶이, 우동, 분식만 먹고 오면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한데요. 또 다른 먹을거리 뭐가 있을까요? 역시 강원도 하면은 한우인데요. 예. 태백산도 한우가 진짜 유명해요. 그래서 태백에서도 한우 중에서도 생갈비살 구이가 또 일품인데요. 한우를 구워 먹는 것이 또 다른 맛 표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맛있잖아요. 예.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소고기 구이 식당을 갔을 때 된장찌개를 시켜서 밥이랑 또 먹잖아요. 네. 근데 태백의 한우 식당들은 된장찌개에다 소면을 넣어주더라고요. 된장찌개에 소면을 넣어요? 네, 되게 어허. 특이하죠. 예. 그래서 된장찌개 국물이 배어있는 소면 한 젓가락이 또 소고기 구이를 먹고 난 후에 식사로 제격이더라고요. 예. 강원도 여행 아주 맛있게 마무리해줍니다. 아유, 된장찌개에 소면을 넣은 것, 그거 어떤 맛일지 왠지 좀 궁금한데요. 나중에 네. 이 지역 찾아가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좀 아쉬운 말씀 드려야 될 게 김유정 기자가 오늘 마지막이라고요. 네, 스튜디오에서 직접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출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전화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아쉽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주말에 가볼 만한 여행지, 새로운 곳도 다른 시각으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유정 뉴스픽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인천광역시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인천에도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환경 문제부터 해서요. 교통, 그리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해소, 그리고 일선 민원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환경 이슈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인일보 김민재 기자 연결이 됐군요. 불러보겠습니다. 김민재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청라 소각장 증설 문제가 몇 달 전부터 뜨거운 이슈인데요. 박남춘 이천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군요. 예, 인천시가 올해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따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이 있는데요. 예. 청라 소각장 증설 문제가 답변 요건인 3,000명 이상 청원이 성사됐습니다. 그래서 박남춘 시장이 직접 답변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증설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대화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습니다. 일단 청라 소각장 증설 논란에 대해 살펴보면요. 청라 소각장은 지난 2001년 당시 폐기물 발생량을 감안해서 하루 500톤 용량으로 설치됐습니다. 예. 그런데 설비가 점점 노후화되고 처리 용량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하루에 420톤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시가 대수선 공사를 통해 750톤으로 처리 용량을 늘리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인근에 있는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건강권 침해와 환경 피해를 우려하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청라소각장은 서구뿐만 아니라 부평이나 계양, 중구, 동구, 강화군 쓰레기까지 처리하고 있어서요. 주민들은 더 완강하게 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걱정입니다. 폐기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시설은 노후화되고 있고 어디에든 어쨌든 짓긴 지어야 하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대할 테고요. 인천시는 어떤 해법을 내놨습니까? 예, 우선 청라 소각장의 당초 기본 계획은 증설에 방점을 두는 시설 현대화가 전제돼 있었는데요. 박남춘 시장이 취임 이후 관계 부서와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일단 기본 계획은 수정이 됐습니다. 예. 폐기물 감량 대책을 마련해서 소각장의 적정 용량을 이제 산출한 다음에 이전할 건지 폐쇄할 건지 증설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문제는 박 시장이 직접 공론화 단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인천시가 다음 달부터 운영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정부의 고리원전이나 제주 영리병원 등이 이런 공론화 절차를 밟았는데요. 예. 이와 비슷하게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또 인천시는 청라 소각장을 비롯한 인천 서구 지역의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청라 소각장 문제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서로 강조하고 있는 민관 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서구 얘기인데요. 서구 루원시티에 제2청사를 건립한다고요? 예, 인천시가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에 중단했던 제2청사 건립 사업을 재개합니다. 현재 남동구 구월동 시청 운동장에 신청사를 짓는 사업은 백지화하고요. 2024년 10월까지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에 제2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중지했던 제2청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조만간 재개할 거고요. 정부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설계를 거쳐 2022년 7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제2청사에는 인재개발원이나 종합건설본부,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보건환경연구원 등 9개 산하기관과 사업소 등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예. 입주 기간은 이제 앞으로 검토를 거치면서 변경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좀 관심이 있었던 남동구 구월동 시청 운동장 북측에 신청사를 짓는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예. 이미 시청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건물을 또 짓겠다는 부분이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고요. 루원 제2청사와 동시에 추진앱에서 수천억 원의 재원 조달 문제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남춘 시장이 취임 이후에 신청사와 제2청사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고요. 고심 끝에 루원 제2청사만 집중하고 구월동 신청사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천시가 구도심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입니까? 예, 인천시가 구도심 주차단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예. 개인이 주차장을 조성하면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일명 그린 파킹 사업비를 대폭 늘려서 이 주차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린 파킹 사업이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담장, 대문을 허물어서 주차면과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이웃끼리 서로 동의하면 인접 주택 사이 공동 설치도 가능하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현관문 교체, 방범창, 무인 방범 시스템 설치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23억 원을 투자해 총 468면을 조성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한 면당 설치 비용을 기존 5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늘려서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주택 구조와 대지 높이 등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비의 30%까지 추가로 지원하고요. 인천시는 지난해부터는 단독 다세대 주택으로 제한되던 사업 대상을 근린생활시설과 복합 건축, 점포주택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위치한 주택도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해 시민들의 참여를 더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천 소식 경인일보 김민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1월 24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이소라의 신곡이네요. 제목이 신청곡입니다. 방탄소년단 슈가가 피처링했네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